카니에라는 이름은 엄마인 돈다가 지어줬는데 유일한 사람을 의미하는 줄 알고 지어줬죠. His name was taken from a book of African names. Kanye means the only one. 하지만 실제로 그 뜻은 아닙니다. 이름 뜻이 어찌됐든 카니가 걸어온 길은 확실히 only one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니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건 2000년대 초반인데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시카고에서는 좀 치는 프로듀서였죠. 이제 카니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힙합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마약도 좀 팔고 총도 좀 쏘고 갱스터 무리에서 성장하면 힙합 금수저 그 자체죠. 물론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틀랜타에서 태어난 카니에는 랩스타의 탄생 스토리와는 많이 다른 배경을 갖고 있죠. 부모님의 이혼 후 시카고로 이사를 왔는데요. Initially, he wanted to design sneakers and he wanted to do animation. He started writing around his mother because his mother's the wordsmith. 12살쯤엔 Green Eggs and Ham이라는 노래를 썼는데 이걸 녹음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용돈을 좀 줬죠. 이게 뽀시레기 카니의 음악 커리어 시작점입니다. 이때만 해도 엄마인 돈다는 아들 레미가 엄마 말도 안 듣고 대학 때려치고 랩을 하다가 세계 대스타가 된 다음에 갑자기 대통령을 한다고 그럴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음악에 대한 카니의 관심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방을 침대만 빼고 전부 음악 장비로 채웠고 곧 비트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돈다는 아들의 재능을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마침 같이 일하던 동료의 19살 먹은 아들이 좀 놀 줄 아는 프로듀서였는데 카니한테 멘토로 붙여줬죠. But Kanye needed somebody to take him to the next step. No ID is the son of very good friends of mine. So when Kanye learned that, he went crazy. Oh my God, Mom, I want to meet No ID. No ID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상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프로듀서입니다. 이 노래도 만들었고 이 앨범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카니에게는 정말 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카니는 마음만 앞선 음알못 중딩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프로듀서인 No ID가 선뜻 친절하게 음악을 가르쳐줄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카니는 대스타의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승질머리. Sleeping out in No ID's driveway, waiting for him to come home. Probably wouldn't have helped him as much, but he wouldn't ever take no. He showed me how to sample. You know, he changed his numbers about 100 times with me. But I always figured out how to get him. I'd be knocking on his window. 카니는 노아이디에게 비트도 배우고 드럼 찍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훌륭한 프로듀서에게 비트 찍는 법을 배운 카니의 꿈은 바로 But Kanye wanted to be a rapper. 그래서 친구들과 그룹을 결성해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음악 산업에 진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카니의 천재적인 프로듀싱 실력이었습니다. 절메인 듀프리의 타니 하우스 만들면서 음악으로 처음 제대로 된 돈을 벌었고 당시 절메인 듀프리는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카니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콜롬비아 레코드랑 선이 닿게 되면서 뭐 당장 사인하고 랩스타는 시간 문제다 라고 판단한 카니는 별 백업 플랜도 없이 학교를 때려쳐버렸고 이 결정에 대해 교수였던 엄마는 많은 실망을 했죠. 아무튼 콜롬비아 레코드에 가서 마이클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뭐 계약 성사가 목전에 있는 분위기였고 워낙 자신감 빼면 시체인 카니는 저메인 듀프리 정도는 씹어 먹을 것처럼 신나서 떠들었는데 여기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I was like, yo, man. I'm be bigger than Michael Jackson. I'm be bigger than Jermaine Dupri. 마이클의 아들이 저메인 듀프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아들이 족밥이라고 말을 한 거라서 물론 모르고 한 거라지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대답을 듣고 회사를 나섰고 아무도 그에게 전화를 다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뉴욕행이 망해버리고 카니는 다시 시카고로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돌아왔습니다. 꿈을 이루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냥 뭐 판을 뒤엎고 온 거죠. 사람들은 카니가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얘가 갑자기 클럽도 안 오고 파티도 안 오고 안 씻고 수염도 안 밀고 옷 사러도 안 가고 집에 은둔했거든요. 하지만 카니의 자아는 너무나 강했고 꿈에 대한 집념도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에서 은폐하며 수백 개의 비트를 만들었죠. 이 당시에 고스트 프로듀싱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는 우주천재 카니에게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뉴욕으로 넘어갔죠. 뉴욕 근처에 아파트를 구하고 비트 공장을 차려서 첫 달에만 30개의 비트를 팔아치웁니다. 당시 락카펠라 레코드 A&R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운드를 내는 신인 프로듀서를 찾고 있었는데 카니가 개천재인 걸 알아봤죠. 그리고 드디어 이미 슈퍼스타였던 제이지와도 연이 닿게 됩니다. I feel like the first record where I really got recognition for was The Truth. Even though it wasn't a great commercial success, it's like I just really got that respect because I always wanted respect for my music. Like I told you, man, that was a great record because it also formed my relationship with Rockefeller. Then the next joint was Can't Be Life. 이제 카니는 방이 아니라 스튜디오로 출근하는 락카펠라의 사내 프로듀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I remember it was Beanie Siegel's birthday and I came and I played a bunch of like soul beats from the success of Can't Be Life.
I was like, I need to make some more stuff in this vein right here. And then Hove came in, played that one beat for Hove. Then they got to the chorus, and the chorus is like, ain't no love in the heart of the city. And he's like, oh, he's doing his face like that. Then he's like, play the next beat, play the next beat. I played another beat, then I played another beat. Then I played this one beat, and it was like,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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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change. I never change. Yo, he took his hat down, he's like, oh. 그렇게 제이지의 전설의 명작 블루프린트를 통해 카니는 프로듀서로서의 부와 명예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이지가 아니라 사실 카니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이제 카니의 앞날은 창창대로처럼 보였습니다. 블루프린트도 프로듀싱 했겠다. 래퍼 데뷔만 하면 됐죠.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랩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치킨을 최고 맛있게 튀기기로 전국에 소문이 났는데 골뱅이 소면도 맛있어 해봤자 그걸 누가 시켜 먹을까요? 하지만 카니는 최고의 골뱅이 소면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He always said, I make beats to rap. Nobody want to hear you rap. We just want your beats. 수많은 거절 끝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피털 레코즈의 A&R이었죠. 카니 랩을 듣자마자 계약을 갈기자고 해버리지만 내부 의견 때문에 무산됐고 래퍼 데뷔를 꿈꾸던 카니는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이때 락카펠러의 수장 데이먼 대쉬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지 2002년 8월 3일 드디어 카니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프로듀서를 놓칠 수 없으니 겸사겸사 그래 너 랩도 해라 대신 비트는 계속 만들어 라는 느낌의 계약이긴 했죠. 제이지와의 투어 중에 고향에 도착한 카니는 자랑스러운 락카펠러의 아티스트로 당당히 소개됩니다. 계약까지 했으니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앨범 작업에 열중해야 했고 카니는 미친 듯이 몰입을 합니다. 하지만 Kanye didn't fit that mold of Rockefeller. They want you to fit inside this box. You're a gangster or you're a bling blinger. What are you? Him being from the suburbs, he doesn't think like the hood. 락카펠러 입장에선 사실 그냥 카니가 행복 프로듀싱 하면서 다른 회사 못 가도록 머리를 굴려 계약을 한 입장이라 얘가 좋은 비트를 다 지 앨범에 넣으면 어쩌지? 라는 개치사한 걱정을 하고 있었죠. 때문에 카니는 앨범을 만들기 위한 지원과 관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계속 일이 풀리듯 안 풀리는 걸까요? LA에서 빡세게 작업을 하고 돌아가던 새벽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박살이 날 만큼 큰 사고가 났고 턱은 세 조각이 났으며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대수술을 했고 턱에 철사를 넣어 부서진 뼈들을 고정해 놓느라 입을 열 수가 없게 됐죠. 락카펠러랑 계약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카니가 평범한 천재였다면 그의 꿈은 여기서 꺾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에 가까운 사고도 카니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He waited a day and got back to working. In his hospital bed, I mean, he was thinking of beats, thinking of raps, thinking of ways to be successful. He goes check himself up in the W Hotel and had a studio in his hotel room. 그래서 내 입이 철사로 막혀 있어도 난 랩을 하고 성공할 거야 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죠. 이 곡을 만들고 확신에 차서 당장 발매하고 싶어 했지만 레이블의 태도는 여전히 미지근했고 카니는 모든 걸 자신이 해야만 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곡을 홍보했고 사비를 들여 뮤직비디오를 완성하게 되죠. Kanye put up 40 grand out of his pocket and we shot a video. Kanye was a successful producer, so he was able to have the paper to go ahead and fund his own video. 그리고 긴 기다림을 거쳐 2004년 2월 10일 락카펠러를 통해 카니의 데뷔 앨범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중퇴, 늦은 등록, 졸업으로 이어지는 대학 3연작의 시작이자 올드 카니의 시기라고 부를 수 있는 1기 카니의 시작이죠. 1기 카니의 상징은 침먼크 소울 작법입니다. 보컬을 악기로 사용한다는 발상, 지금은 익숙하지만 동시대 나왔던 힙합 음반들을 생각해보면 카니의 데뷔 앨범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랩 자체는 당시만 해도 좀 기술적으로 허술했고 그래서 카니는 랩을 너무 못한다라는 말도 돌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색깔은 아주 확실했어요. 당시 갱스터스러운 상남자의 힙합이 차트를 지배할 때 혼자 귀여운 곰돌이랑 조신한 옷을 입고 서정적인 비트를 들고 앨범을 내버린 데다가 가사 역시 주류 힙합과 좀 달랐거든요. 다음 편에서는 1기 카니의 대학 3연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